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국민들이 만약에 민주당을 선택 안 했다? 그럼 민주당은 진짜 폭파돼야 돼. 저희 첫 번째 토크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총선이 이제 겨우 50여일 남다 보니까 지금 막 정말 소시지에 순대에 막 난립니다. 발로 밟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1, 2차 발표했고요.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렇다면은 민주당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공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이 질문 무시하시고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건요. 네. 민주당 공천.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컨셉 첫 번째. 반친문이야? 이명백 공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지난 정권에 이번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이른바 친문들 조금 나가주세요 하면 반친문인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고민정 의원 광진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 전력 공천 해줄 거래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컨셉 반친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반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면 질문지를 쓰지 말든가. 질문지 하나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해요. 기분이 있으신 분에 대한 임기응 배원. 맞아요. 컨셉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침판하겠다.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5만 원 정권은 심판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그런 쓴소리를 많이 했을 정도면 컨셉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못 잡았던 건 사실이다. 초기에.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의 컨셉이 없다. 인정하셨습니다. 탄력 청산론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총선이나 어떤 선거도요. 특정 세력, 특정 세대를 물러나게 한다고 하는 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운동권이라는 게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애매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민주당의 도덕선거 관련돼 있는 문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검찰을 쥐고 있고 칼날 마음대로 휘두를 대로 휘둘렀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 검찰 독재 심판 이거 정도밖에 지금 없었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컨셉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 요직에 있는 분을 만나서 답답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결정이 조금 느리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 빠른 결정, 빠른 그렇죠. 결정.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것 같아. 문학진 전 의원은 저도 만나뵌 적도 있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경기도지사 시절 때 또 산하기관장을 맡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인사 지금 보좌관 얘기 나오는데 자기가 보좌관 관리 잘못한 것도 있는 거지.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내가를 무찌르겠습니다 나왔으면 하여튼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요. 그게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최신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새스런 세부대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예요. 네. 엊그제 밤 12시쯤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그때 심야회의 때 노웅래, 기동민, 이수민 등에 대해서 현역 컷오프를 논의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혁신공천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제 뭔가 컨셉을 잡아갈 것이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친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급적 저는 피해갈 거라고 봐요. 고민정 의원 단수공천도 보여주듯이 여기에 핵심은 사실은 처음에 컨셉을 못 잡으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핵심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가 그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려고 하는 중성동 그게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의 친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성도구청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 너무 편한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남들이 말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하고 침 딱 발라놓고 난 다음에 등기 쳤죠. 네, 이 정도면은 그런데 물러나 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싫어. 그리고 나 거기서 버팅기고 있으면 그거 행위 자체가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척하는 건 그건 조금 오버다. 이렇게 이재명 말씀드려요. 대표 공천이요? 아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임종석 저는 이재명 대표 공천 좀 평가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네.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분이 그래요? 있다 나는 뭔 중구 지분이 성동에 있어요?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참선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수사가 무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 그냥 그때 심지어 당 사무총장이었는데 나 그냥 공천 포기합니다. 그냥 검찰 수사 받겠습니다. 한 다음에 본인이 다 무죄가 나왔고 자신이 공천 포기하면서 자기가 양보해 준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구 성동에 대해서 내일이 삼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계속 공천에서 이름 오가는 거 원치 않으니 심지어 내가 당 사무총장인데 내가 공천을 포기해 줍니다. 라고 해서 한동안은 계속 원외에서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내 덕에 그렇게 중구 성동에 계속 홍액에 있을 수 있었고 등등. 그러니 구청장도 당연히 자기 나 기득권이 있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만할 것 같아요. 아니 소세지 공천하는 국민의힘도 삼선들 막 이리저리 막 우선도 막 옆지역구로 옮기고 막 하잖아요. 전직 당대표도 지금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인사를 하고 있죠, 공천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소세지 공천이 함원 공천. 우리 잘 말려서 삼는 청정 공천을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 기득권 사실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심판 받은 것도 맞아요. 그 심판 안 받았다고 우기면 안 돼. 그 심판론에 그러면은 비서실장까지 했으면은 거기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짐을 지고 있는 거지. 후보가 질 책임이 크지 무슨 전직 때 2019년 1월까지 임종석 실장이 했는데 그때까지 진짜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 48%였다고. 아니, 까먹은 사람 그러면은 누군데?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국민의힘이 살면서 임종석 지면 편을 다드네.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책임 안 질 거예요? 윤석열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민주당한테 몰아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 안 질 거예요? 책임지겠지. 뭐, 책임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아니,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죠. 아니,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공천은 속담 공천이라고 봐요. 컨셉이. 뭐, 세수는 세부대라는 우리말 인용하지? 장강, 후랑, 추정랑. 장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는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아니, 제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이재명 대표가 그 병리평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연대에 대한 반발 때문에 대선까지 이른바 넓지만 느슨한 연대를 한번 가보자. 원래는 좁지만 강한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무산됐어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역 공천밖에 없잖아. 이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위성 미래정당은 모양새도 갖춰야 되고 하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순번 섞어찌개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내놔야 될 텐데 그걸 자기가 개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박홍근을 시켜서 해놨는데 중요한 건 지역구 공천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강후랑 추전랑 세수를 세부대에 떡잎이 뭐 새싹이 떡잎을 밀어내고 무슨 그 얘기에 이제 일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임종석은 안 되고 왜 추미애는 되는 거예요? 추미애가 된 건 아닌데. 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아니 추미애 전 장관이 말씀 많이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진짜 약간 폭탄된 것 같아.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친명 호소인이잖아요. 친명 호소인. 그러니까 친명 호소인이다 보니까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앞서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사람이고 보수 입장에 봐서 또 보수의 어머니긴 한데 미군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숨어있는 건립자죠. 그러다 보니까 동작에도 해보고 광진도 안 나오니까 송파갑은 지금 앵커 출신의 정치 신인하고 붙잖아요. 지면은 끝이야. 그건 부담이 크죠. 거기 밥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폭탄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줄 것
똑같은 그러니까 사인을 주려고 주잖아요. 아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은 요청을 주지도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친문회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금 친문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2020년 때 당선된 사람이 지금 거의 3분의 2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영향력으로 다 된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인 임종석만큼은 내가 욕을 먹어도 이거는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 임종석이 그러잖아요. 전쟁하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잘못 관리되면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난 대전까지 안 갈 거예요. 그 뭐 소세지 얘기하셨던 근데 이제 하문 얘기니까 찌개까지 석고찌개 얘기까지 하셨어. 석고찌개. 부대찌개. 예? 그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은 막 석고찌개로 얘기를 하시는데 소치기로 뭐 아니 뭐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보니까. 아니 맛있는데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아, 그럼 당연히 당대표얘기해야지. 국민의힘은 진즉의 병립형으로 우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민주당 보고 그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랬어요? 병립형 가자고 그랬잖아. 에이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민주당이 그 병립형을 선택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준연동형이면은 나중에 끝내 연동형으로 선택하고 나니까 또 민주당이 이재명 말 바꿨다고 또 공격하고 그냥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병립형 가는 거는 정직하자는 얘기였죠. 그거는 한동훈식 화법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기승전 한동훈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택하는 거 맞아요. 타이밍도 좀 놓친 측면이 있어 너무 늦게 결정하기도 오케이. 했고요. 그래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던 건 맞는데 준연동형을 선택한 거는 그나마 슬기로운 선택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느슨하지만 너르는 연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내 우리 식구들부터 반발하기 시작하는 걸 감당하려고 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선택한 건 그나마 나은 안 돼요. 이제 선거 선택이고요. 이제 그만. 그리고 네. 친문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친명정당이라며. 아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실 아니지 얘기하잖아요. 사실상의 친문인데 이걸 친명 정당화를 지금 탈바꿈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섞어찌개 확실하게. 논리가 섞어찌개야. 자, 친명정당이라고 막 공격하다가 또 이재명이 뭔가 공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니까 원래는 친문정당이었는데요. 친문 이재명이 맞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당으로 바꾸려고 이재명이 하고 왜 있어요. 이렇게 서두르겠어요? 비주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 같아서 이 부분은 맞아요, 이 부분은 같은 이야기 같아서 예, 더 예, 논의를 예. 안 해도 될 것 예.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김평론가님께 마이크를 넘겼어요. 아까 전 이제 기다려 봐라. 곧 혁신에 걸맞는 공천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문학진 좋습니다. 혁신 세수는 세부대라는 네. 말대로 하려면 그러면 육선을 하고 있는 시흥의 조정식 의원은요? 조정식 의원도 그러지 않아도 친문 안에서 이번에 용트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요 조정식 아, 의원한테는 그래서 왜 전화 안 했어요? 용서- 문학진 의원한테 전화할 때 전화할 왜 필요가 전화 없잖아. 왜? 계속 보잖아. 사무총장인데. 아니 문학진 의원한테는 그걸 왜 전화를 해? 심지어 침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아니 일이고. 그러면은 아니 문학진 의원한테 한밤중에 전화할 때 있잖아요. 한밤중에 할 수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이,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친명으로 구별되던 사람이었는데 아 형님이 꼴찌입니다. 1등은요 안태준입니다. 근데 문학진 의원이 부르르 떤데는 이유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보좌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냐. 그 옆 아파트 옆방 갖고 있었던 네, 잘 경기도 봐봐요. 뭐 개발공사고 네, 네. 부사장 출신이잖아요. 아니, 선수시면서 네. 왜 그래? 문학진 전 의원이요 왜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을 취할까요? 이 친명이라는 건 열받으니까. 아니 친명이잖아요. 진짜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네, 했지, 제가 했죠. 알기로는. 그랬던 인사를 이재명이 형님 그러면서 이번엔 나오시지 마시죠. 그러면서 출마를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마 이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친명으로 분류됐던 사람이 막 부르르 떨면서 막 화를 내. 왜냐면 찐명한테 밀렸다고 생각하시니까. 아, 왜 이렇게 더 화를 낼까요? 저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게 선수라고 봐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긴 전화 받아로부터 꽤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난 네. 후에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그 궁극적인 지점이 어딘지 저도 솔직히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 갈등이라고 해서 막 그 갈등 때문에 사실 한 주를 보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간질 인지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이 딱 하고 나오면서 아 이제 친문도 날아가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건 선수들이라면 또, 더 오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일부러 더 오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희생양이다. 아니, 희생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 분명부터 치기 시작했다는 신명도 희생된다는 프레임을 이제 그렇지. 하는 거죠. 그거를 일부러 본인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뿌렸어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한 건가요? 약간 그쵸. 리스트를 지면서도? 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진짜 정리돼야 될 사람 많거든. 솔직히 깨놓고 민주당에 이 어부지리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꽤 있어요. 180석 얻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제가 볼 때는 초재선 중에서도 무능력한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진들도 이젠 너무 닳고 낡았어.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의원수가 많아.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한테 혁신공천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좀 내줘야 돼. 근데 안 내주려고 다 이거 버팅기고 있고 나는 친문이라서 절대 못 건드려. 나는 비명이라서 못 건드려. 그러면은 누굴 건드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동아일보 기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야회의 내용이 나갔던 그것도 누군가는 흘려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당 핵심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 관계자가 13일 비공개 회의 말씀하신 거죠? 12시까지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조금 기다려봐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다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 끝은 진짜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식 혁신공천에 가까운 행동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식 혁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지금 살짝 흘린 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노웅래 의원의 컷오프,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로 될 것이다라는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한 컷오프가 네. 이수진이죠. 컷오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 노웅래 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죠. 예. 뭐 같은 처지에 있는데 왜 나만 컷오프라냐 이 얘기잖아. 같은 처지를 하면? 아니 같은 처지라면 재판받고 있는 똑같은 처지인데 네. 왜 나만 안 되냐. 그리고 사실 거기는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아버지가 거기서 구청장도 하고 오랫동안 노씨 집안의 기반이 있는 곳이 마포가. 거의 뭐 텃밭이죠. 텃밭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받는 혐의하고 본인은 뇌물죄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실 죄명 하나예요. 뇌물죄예요. 하나,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6개 사건에 10개 혐의인가 같은 뭐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컷오프 시키지 않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왜냐하면 네. 그걸 데리고 가는 순간 노웅래 의원을 데리고 가는 순간 계속 뇌물과 돈 봉투가 계속 연상될 텐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 텐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민주당으로서 우리 김동완 씨가 얘기한 혁신 공천에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은. 그러니까 그건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 얘기할 때 가서 얘기해줘요. 주제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주제가 아니라서. 주제가 아니라서. 똑같이 몰록 공작인가 그러면은 그 뇌물 주면서 녹음한 거 몰래 녹음한 거를 그렇지.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국회 가가지고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하면서 부시럭거리는 소리 어쩌고저쩌고 그건 얘기했잖아요. 법정 증거물이니까. 그러면서 그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수사하면 똑같이 법정 증거물. 글쎄 뭐 수사하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발목 잡힐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요. 수사 안 했어요. 네? 수사를 안 하니까 아직은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수사하면. 얘기를 안 수사하면 뭐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근데 난 뭐 수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런 말씀대로라면은 함정이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컷오프가 돼서는 안 되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다른 얘기로 파생하니까 오케이. 일단 그 얘기는 접어줍시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제1야당 대표라고 얘기를 가정해놓고 그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국민들이 만약에 민주당을 선택 안 한다? 그럼 민주당은 진짜 폭파돼야 돼. 민주당은 진짜 속고대조 문제가 아니라 당 깨버려야 돼, 저거. 의미 없어요, 저렇게 하면. 야당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되는 시대의 어떤 소명은 뭐냐면, 이번에서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자신에 관한 문제를 놓고 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공천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라는 거야, 그냥. 뭐 동네 의원, 당연히 뭐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욕하겠죠. 막 비판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되는 그만큼의 요구사항들이 많아, 국민들이. 그러면 동네 의원, 안 돼. 저 정도면은 왜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동네 의원, 이수진 의원. 본인도 시긴 했어. 금액이 좀 나와서. 네, 맞아요.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기동민 의원 뭐 양복 뭐 맞춰주고 뭐 이런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쳤는데 이수진 의원은 애매해. 그래서 살짝 고민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 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공천들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과감없이 하기를 바라는 그 요구들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김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바람에 몇 점 정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마음에 안 들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을 좀 우리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부터 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쉬운 문제부터 지금 풀어가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쉬운 문제부터 풀어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근데 민주당은 준 킬러를 붙잡고 끙끙댔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똑같이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 전공법으로 척척척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좀 한 템포 늦었지만 이제 네.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한 80점이라 그러면 민주당은 한 70점, 60점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공천하는 과정이 많으니까 이 점수가 어떻게 될지 변화는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너무 객관적이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근데 혁신 공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그래 혁신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진짜 친명으로 넘어서 찐명으로 됐던 사람들이 얼만큼 공천 받는지 숫자를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결국 그 혁신이라 하면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대선 가도와 당권 가도에도 전혀 걸림돌이 없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는 그 포석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 눈높이와 정권 교체 승리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새로운 인물의 수혈인지 한번 보자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자고요. 같이 보자고요. 그래 같이 보자고요. 같이 네, 보고. 용용 될지 네. 여기 찐윤이 될지 그렇지. 사람들이 들어갈지 안 될지 같이 보자고요. 그러니까 같이 보자고요. 보자고요. 똑같이.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네, 같이